안녕하세요. 무조건 동아시아사 조성선입니다. 네, 오늘 이제 세 번째네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의해서 중국사를 왕조별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중국사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하은주가 핸드폰을 충전하고 진안 위진남을 만나 수당을 받아 오송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요금이 들려 원명청을 신중히 마셨다. 네, 이걸 계속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게끔 반복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지난 이제 5, 16국 시대에 이어서 남북조 시대를 한번 다뤄볼게요. 5, 16국 시대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네, 304, 439. 네, 304, 439. 5호, 흉노, 선비, 저갈강 5개 오랑캐가 화북에 진출해서 16개 나라를 설립한 이 시대를 5, 16국 시대를 하죠. 남쪽에서는 동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 시대가 바로 남북조 시대인데요. 참고로 5, 16국 시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당시 어떤 정세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 16국 시대에 304년에서 439년 사이에 고구려에서는 일단 미천왕이 있었습니다. 미천왕. 네, 고구려 역사에 나오는 미천왕 313년에 네, 낙랑으로 추출한 왕이죠. 네, 바로 그 313년이 56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으로 소수림 왕이 있죠. 네, 소수림 왕. 56국 중에 하나인 전진에서 순도를 보내서 고구려 소수림 왕 때 불교를 전래해 준 것이죠. 372년이에요. 이때가 그 56국 중에 하나인 전진에서 불교를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민족의 영웅 광개토대왕이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어디하고 싸웠습니까? 56국 중에 바로 후연하고 싸웠죠. 후연을 공격해서 요동 지역을 확보한 왕이 바로 광개토대왕입니다. 네, 광개토대왕이고요.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은요 78년을 제위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오래 제위한 왕인데요. 광개토왕은 56국 시대와 네, 남북조 시대에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왕을 했죠. 78년 이렇게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장수왕은 뭐가 유명합니까? 중국의 남조, 북조와 등거리 외교를 했다. 남조와 북조 모두 화친을 맺고 조공을 함으로써 등거리 외교를 했다는 것이고요. 참고로 장수왕은 한국사적으로 볼 때 의미 있는 일을 했는데 남하 정책을 427년에 평양성으로 네, 수도를 옮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433년에 신라 백제가 나제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이 장수왕의 427년의 그 남하 정책은 우리 민족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국내성에서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김으로써 네. 이 만주 쪽에 대한 우리의 그 뭐라고 할까요? 네, 기득권이나 이런 걸 다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북방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장수왕의 그 남하 정책은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56국 시대 지나고 남북조 시대가 언제라고요? 439년부터 589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439, 589, 150년 무조건 외워야 되는 남북조 시대입니다. 이 남북조 시대는 439년은 뭐예요? 선비족이 세운 북이가 화북을 통일한 해가 439년이고 589년은 수나라가 전국을 통일한 게 589년입니다. 네. 남북조 시대니까 남조에서는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네. 동진이 망하고 송, 제, 양, 진 이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북조에는요 북이가 439년에 화북을 통일하고 북이가 다시 서위 동이로 나뉘었고 서위 동이가 다시 북주 북제로 나뉜 것이죠. 이렇게 진행된 시기가 바로 남북조 시대인데요. 그 남조가 송대 양진인데 삼국시대에 5나라가 있었죠. 네, 지금 난징에. 그 다음에 동진이 있었고 송대 양진 이렇게 6개 나라를 육조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간혹 육조 하면 오, 동진
정진, 송, 제, 양, 진 난징에 위치했었던 6개 왕조를 육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남북조 시대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한족이 남하를 해서 강남 개발이 촉진됐다는 것입니다. 네. 원래 한족은 문화가 어디서 꼽힌 나라예요? 중원에서. 황하중유하루에 중원에서 꼽힌 나라인데 한족이 남하하면서 장강유역이 개발된 것이죠. 네. 그래서 남쪽이 개발되기 시작한 게 바로 남북조 시대입니다. 네.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 이제 위나라부터 쳐가지고요. 위나라, 진나라, 남북조하면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하는데 위진남북조 시대의 관리 등용 방법은 구품중정제입니다. 네. 구품중정제 추천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런데 수나라 문제가 통일한 589년부터는 뭘 합니까?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나라 때부터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네. 이후에 이제 당송에 계속되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나라 통일신라는 어떤 방법으로? 네. 독서 3분과 국학의 학생들 대상으로 졸업시험을 쳐가지고 독서 3분과를 있었던 것이죠. 네. 과거제는 없었고요. 네. 남북조 시대에서 또 이제 볼만한 것이 이제 외교 관계인데요. 네, 네. 조공책봉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조공책봉은 의례적인 관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안전 보장 및 문화 교류를 위해서 조공책봉을 하는 것이죠. 네.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서 방금 언급한 우리 고구려 장수왕은 남조, 북조 모두 조공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등거리 외교를 했다는 것이고요. 백제는 주로 어디를 했습니까? 네, 남조와 교류를 한 것이죠. 그래서 문여왕릉을 보면은 네, 남조의 양나라와 교류했다는 흔적이 나오죠. 네, 무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벽돌 무덤으로 돼 있고요. 네, 양나라에서 사용했던 오수전이 문여왕릉에서 나오게 됩니다. 교류의 증거인 것이죠. 네. 다음으로는 남북조하고 하면 439년에 통일한 북이가 무조건 중요한 거죠. 네, 북이는 선비족 탁발부가 세운 나라인데요. 선비족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북만주에 대선비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네. 대선비산에서 살았다고 해서 선비족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네. 북이와 관련해서는 누가 중요하다고요? 효문제요. 진나라는요, 진시황, 한나라는 한무제, 북이는 효문제, 당나라는 당태종, 송나라는 송태종, 원나라는 원세조 쿠빌라이, 명나라는 영락제, 청나라는 강희제가 주요하고 업적을 모두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네. 북이 효문제는 북이 수도가 원래 어디라고요? 평성에서 낙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평성은 유명한 곳이죠. 어디서 나왔죠? 네. 평성의 치욕. 중국인들이 그렇게 치욕을 알고 있는 평성의 치욕에서 나왔습니다. 한고조 유방이 BC 200년에 흉노를 정벌하러 갔다가 평성 근처에 백등간에서 7일간 포위돼가지고 죽을 뻔했죠. 그래서 굴욕적으로 화친을 맺은 평성의 치욕입니다. 그 평성에 있다가 낙양으로 천도를 한 거고요. 그래서 효문제는 어떤 정책을 폈어요? 하나 정책을 펴가지고 선비족의 풍습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북이 효문제가 한족과 선비족의 문화를 융합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호한융합. 네, 중요한 용어예요. 호한융합. 호족과 한족을 융합시킨다. 호한융합.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대비해서 이제 생각해 볼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신불스팝입니다. 네, 들어보셨죠? 신불스팝. 일본의 전통신앙인 신도와 불교를 융합시켰다. 신불스팝. 네, 일본에서 발생한 거죠. 네. 그래서 신불스팝의 결과로 일본 도다이사의 하치만 신상이 제작됐습니다. 네. 도다이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나라시대 8세기에 만들어진 절입니다. 왜 유명할까요? 세계
최대 목조 건축물입니다. 도다이사 동대사. 네, 여러분 오사카 나라 교토 가면은 무조건 들리는 절이에요. 동대사, 도다이사, 사슴도 많고요. 네. 도다이사는 세계 최대 목조 건축물이고, 참고로 네, 좀 이따 나올 텐데요. 쇼토쿠 태자가 만든 호류사는요, 세계 최고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네, 다시요. 도다이사는 세계 최고로 큰 목조 건축물이고요. 호류사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네. 그리고 도다이사는 언제요? 8세기 나라 시대. 호류사는요 7세기. 누구요? 쇼토쿠 태자.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문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영동 육성을 위해서 균전제를 실시합니다. 485년에 균전제를 실시합니다. 네, 토지를 나눠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균전제는 수당 때 계승돼서 계속 실시가 됐는데, 언제 이게 없어졌다고요? 붕괴됐다고요? 그 유명한 안사의 난, 755년에 벌어진 안사의 난 이후로 균전제가 붕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당나라는 언제 멸망한다고요? 907년에 실제적으로는 망하지만, 네, 그 이전에 안사의 난을 기점으로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안사의 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녹산 사사명의 난 755년. 네. 그리고 이 남북조 시대 노동함에 있어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이제 돌궐 제국이에요. 돌궐 제국이 552년에 수립했는데, 이 552년이 네, 지금 아시아와 유럽을 있는 터키 아시죠? 네, 이스탄불. 터키 역사에 나오는 연도가 바로 이 552년입니다. 돌궐 제국이 수립된 게 552년이에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돌궐 민족은요,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문자 기록을 남긴 유목 민족입니다. 네, 돌궐이요. 그래서 이제 남북조 시대, 아까 북위가 서위 동위로 됐다가 북주 북제로 또 이렇게 이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북제와 북주가 돌궐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공주를 왕으로 맡기 위해 경쟁하기도 합니다. 돌궐의 비를 맞추려고요. 그리고 나중에 수당 초기에 돌궐에게 신하를 청하기도 하고요. 당은 돌궐에 뭘 파견합니까? 화번공주를 파견합니다. 화번공주. 네. 양국 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주를 시집 보내는 것이죠. 당나라는 어디 보낸다고요? 돌궐, 위구르, 토번. 네, 토번은 어디요? 송첸카프한테 보내는 것이죠. 네. 이런 돌궐은 이제 수나라가 이간책으로 해가지고 동서, 돌궐 이렇게 분열이 되고요. 네. 모두 당나라의 돌궐이 멸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돌궐은 의미가 있는 나라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남북조 시기를 또 배경으로 도웨인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도웨인.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네. 한반도에서도 건너갔고요. 중국 남북조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가서 일본의 문화를 전달해주고 불교도 전달해주고 해서 야마토 정권 발전에 도움을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불교를 전해준 게 누군가요? 네. 552년에 돌궐 제국이 성립한 해랑 똑같네요. 552년에 일본은 성왕이 놀이사치기를 일본에서 일본에 불교를 전달해주게 됩니다. 네. 불교를 이때 552년에 전달한 것이고, 불교가 번성하고 발전된 건 언제라고요? 바로 쇼토쿠 태자입니다. 쇼토쿠 태자. 네. 쇼토쿠 태자가 불교를 꽃피워서 아스카 문화를 일으킨 것이죠. 네. 좀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불교도 전달하고 이때 토기 기술을 전파했는데요. 그 토기 이름이 뭐라고요? 스에키 토기. 스에키 토기입니다. 일본은 이전 시대는 조문 토기, 야요이 토기가 있었고, 그런데 조문 토기는 특징이 뭐예요? 토끼 표면에 새끼줄 무늬가 있는 게 조문 토기고요. 그 다음에 야요이 토기가 있었는데, 이 두 개는 800도를 구워서 단단하지 못했다 그래요. 근데 이 스에키 토기 기술이 일본에 들어오면서 1000도 이상으로 굽게 되면서 아주 단단한 토기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스에키토기, 스에키토기입니다. 이 남북조 시대에 또 세계사나 일본, 인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면요. 320년부터 550년까지 인도의 굽타 왕국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인도 최초의 통일왕조는 뭐라고요? 마우리아 왕조. 마우리아 왕조에서 불교를 진흥시킨 왕은요, 아수카 왕이 있었고요. 마우리아 왕조 다음에는 쿠샨 왕조가 있었죠. 쿠샨 왕조 때 대승불교가, 카니슈카 왕 때 대승불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조가 바로 이 굽타 왕조죠. 굽타 왕조 때, 굽타 왕조도 중요한 게 여기서 힌두교가 나오게 됩니다. 힌두교가. 브라만교와 힌두교는 다른 거예요. 브라만교에다가 불교, 이런 다른 종교 영향을 받아서 힌두교가 굽타 왕조 시대 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힌두교의 그 경전이라 해서 만우법전이 정비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굽타 양식이라고 해서요. 간다라 미수가 인도 고유 특색 문화가 융합된 굽타 양식이 나와서 대표적인 게 아잔타 석굴, 엘로라 석굴의 불상 석굴, 이런 유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굽타 왕조 시대 때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하고 칼리다사라는 사람이 희곡 샤쿤탈라를 집필합니다. 이 칼리다사라는 사람은요, 영국으로 치면 세익스피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인도하면 칼리다사, 샤쿤탈라. 반드시 영국의 인도의 세익스피어, 칼리다사, 샤쿤탈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진의 승려 법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진의 승려 법현이라는 사람이 인도에 갔다 와서 불국기를 저술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5세기예요. 굉장히 빠른 시기에 갔다 온 것이죠. 그래서 법현은 최초로 인도를 순례한 중국 승려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은 현장법사가 있죠. 현장법사는 언제요? 7세기에 당나라 때 7세기에 인도에 다녀와서 뭘 저술한다고요? 대당서역기. 몇 년에요? 645년. 중요합니다. 현장법사 7세기 645년 대당서역기.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신라 해초는요, 통일신라 시대니까요, 기본적으로 8세기 인도를 갔다 와서 왕호 천축국전을 저술하죠. 오천축국을 다녀왔다. 왕호 천축국전. 이 왕호 천축국전이 발견된 것은 중국 두낭의 막고굴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두낭의 막고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낭 막고굴은요, 중국의 3대 석굴이죠. 두낭의 막고굴, 윈강 석굴, 용문 석굴, 이렇게 3대 석굴입니다. 윈강과 용문은 바로 남북조 시대 때 시작된 석굴이에요. 또 세계사적으로는 476년에 남북조 시대가 진행되던 476년에 바로 그 러시아의 용병대장 오도아케에 의해서 서로마가 멸망하게 됩니다. 서로마가 멸망하고 동로마는 언제 멸망했다고요? 1453년. 1453년에 동로마가 멸망하게 됩니다. 중국의 남북조 시대가 있지만 일본도 남북조 시대가 있다고 그러죠. 언제냐면 1336년 무로마치 시대 막부가 탄생하고 남조와 북조 시대에 남조와 북조에 각각 천황이 옹립하게 되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1336년부터요. 그래서 1392년에 아시카가 요시미치가 남북조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일본의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1336년 무로마치 막부. 뭐 나중에 일본사를 따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겠지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본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조문 시대, 야요이 시대, 야마토 정권, 나라 시대. 나라 시대는 몇 세기라고요? 8세기. 나라는 8세기입니다. 무조건. 그다음에 헤이안 시대. 그다음에 가마쿠라 막부. 1185년에 가마쿠라 막부가 설립되고 바로 1336년에 무로마치 막부가 설립되고요. 그다음에 1603년에 도쿠가와 이에스의 에도 막부. 그리고 280년 동안 가다가 바로 1868 메이주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본 역사가 대충 그렇게 흘러간다는 점을 염두를 아셔야 돼요, 대략.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네. 수나라는 581년 성립해서 618년에 멸망하는데요. 589년에 남북조를 통일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수나라가 교동한 게 589년부터 618년이니까 실질적으로 29년밖에 전속을 못합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단명한 왕조가 또 어디 있어요? 네, 진나라. 진시황제의 진나라 221년에 통일을 해서 15년 만에 멸망이 됩니다. 15년 만에 멸망하고요. 또 단명왕조가 서진. 사마염이 세운 서진이 280년에 삼국을 통일하잖아요. 그래서 316년에 망했으니까 36년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한 거고요. 이제 수나라도 이렇게 짧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나라와 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거는 수나라가 아까 뭐를 실시했다고요? 과거제. 수나라가 이전에는 의진남북조 구품 중정제였는데 과거제를 실시했고요. 또 하나 수문제 아들 누구요? 수양제가 대우나를 건설했습니다. 대우나. 네. 엄청난 토목공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이죠. 물론 고구려한테 진 이유도 있겠지만 이 토목 사업이 더 큰 거죠. 중국의 역사상 토목 사업 가장 큰 두 개가 뭐예요? 만리장성과 이 경항대우나 두 개인데요. 만리장성을 축조한 지시황도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다 보니까 민심이 이반돼가지고 바로 몰락을 했고, 수나라도 경항대우나 베이징과 항저우를 물길로 연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토목 사업을 벌다 보니까 역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만들어 놓으면 좋긴 좋죠. 그랬고 이때 이제 수양제 때 우리나라는 쳐들어와서 그 유명한 612년에 살수대첩, 을지문덕에 의한 살수대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수양제 1차 침입돼요. 수나라 100만 대군이 을지문동한테 거의 전멸하는 거죠. 지금의 청천강 살수에서요. 이제 드디어 이제 일본 쇼토쿠 대자가 나옵니다. 일본 쇼토쿠 대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오늘날의 근대 일본을 만든 게 메이지 유신이죠. 고대 일본을 만든 건 쇼토쿠 태자입니다. 쇼토쿠 태자 일본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토기나 만들고 자기들끼리 시족 사회 이런 거 하고 있었고, 야마토 정권이 성립되긴 했지만 체계적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문끼리 싸우고 이런 정도였는데, 쇼토쿠 태자가 섭정을 하면서 일본을 완전히 바꿔놓고 고대 일본의 토대를 성립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죠. 쇼토쿠 태자. 쇼토쿠 태자는 593년에 숙모인 스이코 천황에 대해서 섭정을 시작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 12계급의 관이 제도를 시행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이렇게 뽑는 제도를 마련하고요. 또 17조의 헌법을 제정해서 천황의 권위를 이렇게 굳건히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견수사를 파견했다는 거. 수나라에 파견한 견수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국서를 보내게 됩니다. 국서를 수양대한테 보내게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해가 떠오르는 동쪽 나라 천황이 해가 지는 서쪽 나라 황제에게 소식을 전한다. 이런 식으로 수양대한테 국서를 보내니까 수양대가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듣지도 못한 저기 일본의 외란 나라에서 이런 걸 보내왔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데 수양대가 그때 뭘 하고 있었어요? 고구려 침략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한 거죠. 따로 일본을 침략하거나 하진 않죠. 그래서 이 국서를 보낸 사람이 바로 쇼토쿠 태자가 섭정을 할 기간에 보낸 겁니다. 이 국서 내용이 자주 언급이 되는 지문이에요. 그리고 쇼토쿠 태자는 어떤 절을 만들었다고요? 물론 여러 가지 몇십 개 절을 세웠는데 가장 유명한 게 호류사입니다. 호류사. 호류사는 왜 유명하다고요?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세계 최고의 목조 건축물 호르사를 건립해서 이 금단벽화에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구려의 담징. 고구려 담징이 일본에 건너가서 이 금단벽화를 그렸는데 이 금단벽화는 동양의 3대 미술품이라고 합니다. 윈깡석굴, 우리나라 통신라의 석굴암, 그리고 금단벽화를 해가지고 동양의 3대 미술품이라 할 정도로 걸작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소토쿠 태자는 아스카 문화, 불교 중심의 아스카 문화를 꽃피웠고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일본이 성립하게 됐고요. 그 뒤로 이어서 645년에 다이가 계신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초석을 닦은 분이 바로 쇼토쿠 태자입니다. 오늘은 수나라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당나라부터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한번 중국 사람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하운주가 핸드폰을 충전하고 지난 유진남을 만나 수당을 받아 오송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요금이 들여 원병청을 신중히 맞았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